안녕하세요. 뱅커형입니다. 내일 드디어 K카가 상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최초로 중고차 업체가 상장을 하는데 코스닥도 아니고 심지어 코스피입니다. 자, 내일 시가는 공모 가격이 25,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공모가 낮지? 내가 봤던 공모가 밴드는 이게 아니었는데, 예, 맞습니다. 기관들 참여가 너무 조조해서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제가 기관이라고 얘기하면 기관 외국인 합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관들 참여가 너무 조조해서 공모가를 확 낮췄고요. 그래도 총 커버리지 비율이 40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있고 실제로는 아마 10대 1이나 20대 1 정도였을 텐데 그냥 기관 중에 더 많이 쓰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원래는 뭐 3만 주, 5만 주 받을 건데 그냥 뭐 50만 주 쓰자, 100만 주 쓰자 막 이러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다 받겠다 이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오바된 거를 빼면은 아마 40대 1은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확 낮아졌다. 시초가 결정은 내일 22,500원에서 5만 원 사이에 되는데 시초가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0.7에서 1.3%의 곱한 가격에 밴드가 정해집니다. 그날의 상하한가죠. 22,500원으로 만약에 시초가가 떴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정적 시나리오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러면 22,500원 곱하기 0.7이면 15,750원까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투자은행에서는 이 대표 주관사에서는 공모가 산정을 할 때 PSR을 사용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카바나 같은 이런 기업들을 비교군에 넣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카바나가 했던 것처럼 그런 혁신적인 뭐 홀세일 플랫폼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현재 2021년이 벌써 10월 달인데 2021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 실적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올해 EPS가 약 1,040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25,000원이면 주가가 그러면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이고 퍼가 24배입니다. 2만 원이면 19배. 이것만 해도 코스피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17,000원이면 16배, 15,750원이면 15.14배인데 내년에 약 15% 정도 성장한다고 치면 내년에 성장한다고 치면은 내년 기준으로 한 17,000원, 17,000원이 퍼시 14배 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원래는 34,300원에서 43,200원 사이였는데 공모가를 무려 하단에서 20%를 넘게 낮췄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공모가가 하단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도 20% 이상 확 내려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이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상장을 철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 안 하지. 그래 지금 뭐 만약에 2020년 3월 달에 하려고 그랬다. 코로나 3, 4월 달에 하려고 그랬다. 그때는 지금 하지 말자.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다. 글로벌 자금이고 기관 자금이고 전부 다 돈 빼려고 지금 난리지. 안전자산 하려고 그러지 주식을 안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IPO 철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IPO 철회 경우가.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25,000원으로 못 먹어도 고를 한 거예요. 왜 못 먹어도 고를 했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오타도 있습니다. 5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협의하여 주당 확정 공모 가격을 52,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빨간색으로 써놨죠. 이거 오타입니다. 지금 다트 들어가시면 이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런 오타를 발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일단 이건 있습니다. 그럼 아직 안 고쳐놨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웃기는 오타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공모가는 25,000원이다. 그럼 왜 25,000원으로 정해졌냐? 자, 의무 보유 확약 기간별 수요 예측 참여 내역을 보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테이블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모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운용사 집합, IPO 펀드, 주식형 펀드 이분들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들이고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갑니다. 기관 외국인 공모 수량 중에 가장 많은 수량이 이쪽으로 가는데 의무 보유 확약이 6개월 한 기관 없고 3개월 한 기간 딱 두 건 있고 1개월 15일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미확약이고 보시면 투자 매매 중개업자 이거는 증권사 풀압 거의 안 들어왔죠. 9군데가 5만 2천 주 들어왔습니다. 이건 거의 안 들어온 겁니다. 연기금, 운용사, 은행, 보험 다 합쳐서 56군데 들어왔습니다. 기타 여기는 자문사인데 자문사 요만큼 들어왔고요. 건수 하나. 네. 그리고 여기 외국인 기관 투자자는 거래 실적 U와 모로 나뉘는데 U는 기존의 인덱스 펀드라든지 ETF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액티브 펀드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고 무는 한국 시장을 거래를 안 해봤는데 등록은 돼 있는 투자자들입니다.
여기가 슈퍼 핫머니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보통 상장일날 무조건 팝니다. 당일 시초가에 대부분 파는 경우가 거의 90%가 넘는데 이 친구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핫하지 않으면 절대 안 하는데 핫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실제로 이 정도면은 공모가를 25,000원까지 낮췄잖아요. 이 정도 수요 예측 테이블을 분석하면은 제 생각에는 저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외국인한테 세일즈를 해야 되니까 IPO 있으면은 핫한 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찾아와요. 아, 이거 나 주식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좀 얘기해줘. 그럼 저는 이제 뭐 번역을 해주든가 아니면 리서치를 만들어서 이제 보내주든가 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콜드하면은 이렇게 북빌딩이 제대로 안 됐으면 전화를 해서 좀 해줘, 받아줘 요청을 해야 됩니다. 좀 들어와줘. 그럼 안 들어오죠 대부분. 첫날 바로 마이너스 10% 찍고 밑으로 갈 걸 아는데 그래도 기관 투자자는 역할이 있습니다.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시장의 축은 기관, 외국인, 개인인데 이런 IPO가 왔을 때 기업의 공모 수요가 있을 때 그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그냥 받아준 겁니다. 제 생각에는 대표 주관사에서 전화 엄청 돌렸을 거예요. 지금 왜 이거를 무조건 고해야 되냐면 한앤코앤 오토홀딩스 유한 회사가 엑싯의 니즈가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지분을 얼마 현금화를 해서 나가고 또 회사는 이 회사가 경매센터를 지금 추가로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경매센터를 하나 갖고 있는데 K카 경매센터가 안성인가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동차를 사서 더 소싱을 많이 해와야 되잖아요. 개인한테만 다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매센터를 하나 더 지어야 됩니다. 그럼 돈 많이 들죠. 뭐 경매센터가 뭐 작은 것도 아니고 부지도 굉장히 넓어야 되고 어, 시설도 좀 갖춰야 되고 뭐 정비 인력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삼프로TV에서 사장님이 나와서 케이카 사장님이 나왔는데 현재 정비나 이런 점검 부분을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디스카운트 요소예요. 이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뭐 카바나나 뭐 카맥스 이런 데들은 자기들이 다 합니다. 근데 그거랑 비교해서 비슷하게 PSR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거를 전부 다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근데 그것도 인하우스로 하려고 한다. 그런 거 하려면 사람 채용해야 되고 시설 투자해야 되니까 그런 이후로도 공모 금액이 사용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요 부분 한앤코안 오토 서비스 홀딩스 유한 회사가 지분을 어느 정도 팔고 나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대주주 의지가 있으니까 공모 가격이 이렇게 20%가 넘게 한 25% 거의 그 정도 낮아져도 무조건 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전화 돌려서 기관 외국인한테 돌려서 제발 들어와줘. 제발 들어와줘. 그럼 기관 외국인은 바보입니까? 그럼 싸게 해줘야지 들어오지. 25,000원까지 낮아진 거고 그 낮아진 가격도 저는 PSR이라는 지표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퍼로 본다면 2만 원도 비싼 것 같다 제 생각에는. 물론 이 회사는 케이커라는 회사는 온라인 이커머스에서 80%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단단해서 다른 데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점유율이냐 그거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매출의 91%가 중고차 매출에서 오는데 60%가 오프라인에서 사고요. 30%가 온라인에서 산다고 합니다. 이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온라인 구매 시장의 약 81%를 K카가 점유한다고 강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위약금 없는 환불제를 하고 있다. 3일 안에만 환불 요청을 하면은 받아준다. 근데 비슷한 거 하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 구독자 65,600명으로 유튜브 내에서 중고차 업체 중에는 아마 구독자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이 회사도 똑같습니다. 3일 내에 반품되고요. 이렇게 파는 업체들은 다른 점이 있거든요. 중고차를 조금 비싸게 팔아요. 같은 연식, 같은 옵션, 같은 키로수로 보면은 정우 모터스가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대형차나 수입차를 살 때 3일 타보고 내가 가보고 차 갖고 와서 정비소에 맡겨봐서 견적 다 내보고 고칠 데가 진짜 없는데요. 에어쇼가 다 갈려져 있는데요. 에어쇼가 하나당 막 정품으로 가면은 150만 원씩 막 되죠. 뭐 S클래스 뭐 이미 한번 누가 갈아내는데요. 에어 컴프레셔 갈아놨는데요. 그러면 그게 싼 겁니다. 사실 일반 업체에 비해서 10% 15%를 넘게 받아도 더 비싸게 받아도 그게 사실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차를 잘 사오고 정비가 잘 되는 걸 잘 사오고 조금 더 비싸게 팔자. 그 컨셉으로 지금 성공한 회사가 케이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케이카의 이런 카바나나 이런 미국과 영국의 중고차 업체들, 이런 업체들 시가총액이, 카바나는 현재 시가총액이 60조입니다. 하나그룹, 포스코그룹, CJ그룹보다도 훨씬 더 큰 우리나라 재벌 기업 정도고요. 이거는 좀 약간 좀 된 테이블인데, 카바나가 현재 50 빌리언이거든요. 시가총액. 그럼 60조. 1200원 환율로 계산하면 카바나는. 카맥스가 지금 한 17조, 18조. 네, 이 정도. 근데 이런 회사들은 그 시스템이 있고, 카바나나 카맥스 이런 회사들은 시스템이 있는 회사들이고, 그냥 똑같이 온라인으로 판매만 하는 회사들은 그 시장의 성장성이 좋아도 프리미엄을 받기가 어려운데, 카, 케이카가 과연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는 저는 발견을 못했어요. 만약에 발견하신 분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다시 수요 예측으로 돌아와서, 수요 예측 결과는 정말 처참하다. 정말 안 들어왔다. 유통 가능 물량이 지금 28%라고 잡혀 있잖아요. 1,300만 주잖아요. 요 1,300만 주 중에 요거보다 사실 조금 적거든요. 유통 가능 물량은. 왜냐하면 확약 물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약 물량. 3개월 확약 물량 요만큼이 있잖아요. 뭐 확약 물량이 1,429만 5천 주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배정된 수량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공모하는 만큼 그냥 다 쓰거나 내가 그냥 다 받을게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많이 줄 줄 알고 실제로 안 그런데.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물량만 빼면은 확약 물량, 전체 유통 가능 물량 1,300만 주 중에 약 한 1,340만 주 중에 한 1,300만 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내일 아침 동시호가에 22,500원에 제 생각엔 한 이거의 절반 650만 주는 나와 있겠네요. 매수할 사람이 들어와서 사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22,500원에 시작해서 바로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케이카에 대해서 유진투자증권에서 두 번 레포트가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10월 5일 날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성장성이 괜찮습니다. 성장성이 괜찮지만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겁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허용이 되면 현대차, 기아차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민까지 다 들어오면은 케이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사실 카바나나 카맥스처럼 이 정글 같은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그들만의 혁신, 그들만의 테크놀로지, 그들만의 고객 관리 역량으로 살아남은 회사랑, 정글에서 사자 빼, 호랑이 빼, 코뿔소 빼, 뭐 이런 애들 다 빼고 니네들끼리 일단 놀아봐. 그 중에서는 하이에나가 짱이야. 걔네 곧 들어온대.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귀를 쓰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는 좀, 저는 이 포인트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항상 이런 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수 공공의 이익보다는 그 이익 집단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소비자의 80%가 국내 중고차 시장 불투명하다고 인식. 저도 중고차를 사러 부천에 한번 갔다가 허위 매물에 당한 적이 있거든요. 동생이랑 아버지랑 저랑 이렇게 셋이 갔는데, 한 시간을 사람을 기다리게 하더니, 이거 뭐 차가 사실 위탁 매물이었는데 차가 없다고 다른 차를 가라 막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틈을 파고들어서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고 반품을 자유롭게 해주고 직접 매입해서 차를 팔고 온라인으로도 차를 판 회사가 케이카입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은 대기업 플랫폼 회사들 들어오면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고, 정우모터스 같은 차량, 저 여기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중고차를 좀 사야 돼서 한국에 차를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도 한국에 갈 때만 차를 탔는데,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갔으니까 그래도 자주 탔는데, 이제 거의 2년 동안 못 가고 있어서 그 차를 좀 팔고 다른 차를 하나 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중고차 채널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케이카에서 하고 있는 거 여기서도 하고 있어요. 케이카에서 하고 있는 거 정우모터스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플랫폼이잖아요. 이거 온라인 플랫폼. 근데 여기가 다른 건 뭡니까? 여기는 중고차를 소싱해오는 경매센터가 없죠. 이 회사는.
그리고 유재석을 모델로 쓸 만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결정이 그냥 안 났을 수도 있고. 케이카는 지금 유재석 모델로 쓰잖아요. 제일 비싸고 제일 신뢰가는 이름을. 저는 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분. 중고차 시장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믿을 만한 딜러를 찾기가 힘드니 유튜브에서 그나마 코멘트 괜찮고 업력 있고 구독자도 많고 반품도 잘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그런 딜러한테 일반 시장 가격보다도 더 품질 좋은 중고차라는 믿음 때문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내고 사는데, 중고차 영상 올리면 100만 뷰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영상 100만 뷰가 넘었어요. 이분 이분한테 중고차 플랫폼 같이 하자고 앱만 만들어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사업자 내자고 하는 분들 없을까요? 이제 중고차 업체가 시가총액 1.2조짜리가 올라오는데, 이 인식도 바뀌고 하면은 영상에 100만 뷰가 찍히고 구독자가 30만이 넘는 유튜버인데 앱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러면 닥치님 뭐 비트코인인가 뭐 했다가 뭐 4, 5천만 원 손실 봤다고 영상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시작하는 순간 제 생각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처럼 아주 조막선한테도 이런 투자 제안서도 오거든요. 부담되지 않게 5억 미만으로 한번 투자 한번 해볼래? 뭐 시리즈 뭐 C 정도 아니면 프리 IPO 정도 이런 거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투자할 기회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오거든요. 이분한테 같이 중고차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케이카 상장 이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냥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짧게 끝내려고 했는데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음, 요즘 장이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버텨야 되는데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많이. 레버리지 쓰신 분들은 그러한 투자 스타일은 꼭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고를 하셔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어도 매크로 변수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싸워서, 아니면 뭐 갑자기 뭐 중동에 뭐 전쟁이 나서, 아니면 뭐 갑자기 테러가 나서 이렇게 될 때는 뭐 해지를 조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해지했다고 뭐 만약에 반등이 바로 나와버리면, V자 반등 나와버리면 그거 해지했다가 손실이니까. 그거는 이제 뭐 시스템으로 막 그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우리나라 시스템 트레이딩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투자 시계에 만기는 없으니까, 기관 외국인들은 월 단위, 분기 단위, 뭐 연 단위 투자해서 실적이 나쁘면 그 매니저는 집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시장에서 남고 시장 수익률을 꾸준히 빗했던 이런 김타 기사,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레버리지를 쓰신 분들은 줄이시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 그게 진짜 내 돈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